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경주 소금강산 최고의 명당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1000년 이상 도읍을 유지한 곳은 중국 시안, 이탈리아 로마, 일본 교토, 그리고 신라의 경주뿐입니다. 경주는 넓은 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웅장한 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강대한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쳐 삼국을 통일하고 1000년간 도읍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놀라운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주는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 남쪽에 남산이 있고 북쪽에는 소금강산도 둘러싸인 분지에 속합니다. 그 가운데를 흐르는 형산강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대천, 남천, 북천 등이 합수되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출토될 정도로 각지에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6.25 전쟁 때도 피해를 입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적과 유물이 보존된 곳입니다. 경주 동천동에 자리한 소금강산은 177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신라시대 왕들이 자주 찾던 곳입니다. 불교를 숭상했던 신라에서도 유서 깊은 백률사와 굴불사지 등이 있을 뿐 아니라 탈해왕릉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강산이란 이름은 경주의 금강산이 북한의 금강산보다 먼저라고 합니다. 고려 이전에는 경주의 산이 금강산이고 북한의 산은 풍악산, 개골산 등 다른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금강산도 경주를 말한다고 합니다. 소금강산에는 숨겨진 명당이 있는데 인근을 차근차근 답사하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풍수에서 명당이란 신비한 기운이 뭉친 파워스팟을 말합니다. 소금강산 남쪽 끝에는 탈해왕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석탈해가 서기 20년 반월성에 있던 명당의 집을 꾀를 써서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릴 적 탈해가 토암산에서 지금의 계림 일대를 살펴보니 초승달같이 생긴 좋은 집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호공이라는 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꾀를 써서 그 집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집 주변에 숲과 숲들 등을 묻어둔 후 집주인에게 이 집은 자신의 선조가 대대로 살던 집이니 비워달라고 합니다. 소송을 맡은 관리가 탈해에게 무슨 증거가 있냐고 묻자 탈해가 말하기를 저의 선조들은 대대로 대장장이였기 때문에 집터 주변을 파보면 대장간에서 쓰던 숲과 숫돌, 쇠붙이 등이 나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하여 집 주변을 파보니 실제 대장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숲과 쇠붙이, 연장 등이 나오면서 호공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남해왕은 탈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를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석탈해는 후일 62세 때 4대 왕에 오르고 23년간 신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석탈해가 살던 집은 신라의 궁궐 반월성이 됩니다. 탈해왕릉 바로 옆에는 표암이 있습니다. 표암은 경주시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와 터를 잡은 곳으로 기원전 69년에는 이 지역에 궁궐을 둔 여러 부족의 촌장들이 회의를 하여 신라로 통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뒤편에서는 박바우산으로 불리며 경주의 시들 혈맥의 근원이라 해서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표암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굴불사지 터가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이 백률사에 행차했을 때 땅속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 큰 바위가 나왔는데 바위 사면에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그곳에 절을 세우고 굴불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정면인 바위 서쪽에는
아미타 삼전불, 동쪽에는 약사열애불, 남쪽에는 석가모니불, 북쪽에는 미륵불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사방불이라 하는데 온 세상을 불심으로 정화하는 사방 정토를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도굴꾼들에 의해 곳곳이 훼손되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굴불사지에서 산으로 오르면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고즈넉한 산길이 나옵니다. 이곳에 삼국유사에도 나온 백률사가 있습니다. 신라 법흥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나 토속신앙에 빠진 귀족들의 반대로 불교를 공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왕의 측근이었던 이차돈이 스스로 순교하여 희생양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 이적이 있을 겁니다. 이적이 일어나면 불교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흥왕 14년 이차돈 자신이 세운 사찰에서 목이 베일 때 흰피가 높이 솟구치더니 목이 날아와 4km 떨어진 소금강산 정상에 떨어집니다. 이 광경을 본 신라의 귀족들은 더 이상 불교를 반대하지 못하니 그로부터 신라는 불교를 정식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진흥왕은 이차돈의 목이 떨어진 곳에 절을 지으니 지금의 백률사입니다. 그 후로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신비한 이적이 많다고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차돈이 목이 잘려 순교했던 사찰은 현재는 흑륜사로 불립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소박한 곳입니다. 이곳은 보물로 지정된 얼굴무늬 수막새가 발견된 곳입니다. 수막새는 기와의 한 종류로서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 천년의 미소로 불립니다. 백률사에서 남쪽으로 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곳곳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모나지 않고 원만한 것으로 보아 용맥의 상태가 따뜻한 기운으로 양호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능선은 소금강산 정상부터 이어진 것으로 그 움직임이 용트림을 보는 것처럼 기세가 좋습니다. 상하로 꿈틀거리고 좌우로 뒤척이면서도 질서와 규칙이 있으니 맵시 있고 기품 있는 용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위가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등산로를 살짝 벗어난 그곳은 토색이 윤기가 있을 뿐 아니라 나무의 열매처럼 통통하게 살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습고전에서 말하기를 암석이 많은 곳에서는 암석이 없는 것이 귀함이 되고 암석이 없는 곳에서는 암석이 있는 것이 귀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고청이 2개 있는데 어느 시기의 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은 소금강산 전체 중에서도 최고의 명당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상과 용세 등 풍수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물길을 보면 멀리 남쪽에서 형산강이 묘를 향해 들어오고 북천과 합수된 후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혈처에서 논밭이 가까우면 금시발복한다고 합니다. 고청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커다란 암벽이 있는데 암벽 위에서는 경주시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남산이 있고 남서쪽에는 선도산이 보이는 등 탁월한 조망입니다. 고청에서는 나무가 없으면 이러한 웅장한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이게 됩니다. 소금강산이 끝나는 암벽 위는 기가 강하고 터가 좋아서인지 무속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면 모두를 돌아봐도 1시간 남짓 걸리면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고청은 제가 본 경주 최고의 명당인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파워스팟 체험을 하며 신비한 기운을 충전할 것을 권합니다.
혹 기회가 되면 고총에 술 한잔 부어주고 예를 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